안녕하세요. 아이스인비어의 아이비입니다. 오늘은 야짱의 5성급 브랜드 호텔 인터컨티넨탈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쪽이 메인 로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는 로비가 작군요. 의외예요. 친절한 가드들을 지나면 로비가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세련된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모던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방금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어요. 고장났나 싶었는데 고장난 건 아니고 손님이 왔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도를 지나서 바로 방 컨디션을 보시겠습니다. 방이 좀 더럽기는 한데 이 방에서 어제 술을 좀 많이 마셨어가지고 방 상태는 좀 더러운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풍경입니다. 탁 트인 오션뷰가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어서 쉐라톤 호텔로 좀 가리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만족할 만한 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면 꽤나 만족스럽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같이 온 사람들은 골프 치러 갔고 저는 잘 다녀오세요 한 다음에 산책을 좀 하고 왔더니 배가 상당히 고픈데요. 그러면 바로 조식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5성급 호텔이긴 한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작은 게 신경 쓰이기보다는 옆에서 이렇게 어디로 갈지 알려주기도 하고 그 직원들의 친절함이 느껴진달까요? 확실히 5성급이라 그런지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 의자도 빼줘. 야, 오늘 나 왕자님인가봐. 자리에 앉아서 그냥 간단한 설명 같은 걸 좀 해주는데요. 뭐 어려울 건 없고 그냥 테이블에 비치된 번호표를 가지고 쌀국수나 오믈렛을 주문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차나 음료를 주문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안내받았습니다. 자, 이제 둘러보겠습니다. 샐러드 섹션은 관심 없고요. 그리고 이건 고기죠? 여기는 꽤나 자주 올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은 드네요. 이렇게 꼬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는 베트남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쌀국수 섹션이 있었어요. 번호표를 가지고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오믈렛과 반미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유명한 조식 메뉴는 뭐 두 개 다 있네요. 그리고 이쪽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라이스 페이퍼를 말리기 전에 생 라이스 페이퍼 이거를 야채와 같이 먹는 그런 섹션이고요. 이쪽은 콜드컷 햄과 치즈가 있는 섹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커피 섹션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은 시리얼 섹션입니다. 그리고 음료 같은 게 보이는데 우유와 콤포트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은 죽이 있었는데 죽이랑 미역국이 있더라고요. 한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이랑 미역국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볶음밥이랑 이거는 갈비인가요? 아, 이쪽이 아시아 요리 섹션인가봐요. 제 선택은 갈비, 소시지, 꼬치에 베이컨, 그리고 밥, 야채인 감자까지 챙긴 아주 우수한 첫 번째 접시입니다. 먼저 소시지부터 먹어봤는데요. 이 소시지는 돼지나 소로 만든 게 아니라 닭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맛이 아주 담백하면서도 짭짤하면서도 맛있었습니다. 부드러워서 아침에 먹기 딱 좋은 느낌이에요. 맛이 아무래도 진하지는 않아서 술안주보다는 아침에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이 우유가 생각보다 굉장히 진하고 맛있었는데요. 비슷한 우유를 꼽자면 한국의 상하 목장 우유죠. 좀 고급진 메일 우유. 그거랑 맛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우유 맛집이에요, 여기. 그리고 꼬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범했어요. 양념 같은 경우에도 딱히 호불호 없는 맛이었고 짭짤하면서도 그냥 맛있었습니다. 약간 딱딱한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지요. 그 다음은 갈비인데 이 갈비가 리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맛이 없지는 않아요. 맛있어요. 그런데 맛이 평범한 편이죠. 왜 급식으로 나오는 갈비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맛있습니다. 당연히 맛있고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있는 갈비, 그것보다는 약간 더 맛있습니다. 그렇다고 5성급 호텔에 어울리는 갈비 맛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식감 같은 경우에도 질기지는 않아요. 질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뼈에서 쏙쏙 빠지는 그런 부드러움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살이 또 질기지도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평범해서 리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갈비였습니다.
밥 먹고 있는데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밀크티 한 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밀크티 한 잔을 먹어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유가 굉장히 맛있었다고. 깜짝 놀랄 정도로 밀크티가 맛있습니다. 원래 이런 호텔에서 찻잎 좀 비싼 거 쓰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우유도 굉장히 맛있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거 먹고 몇 번 더 주문했어요. 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밀크티와 우유 맛집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맛을 본 건 베이컨인데, 베이컨은 베이컨이죠. 평범한 베이컨입니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음식이 별로 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바로 옆에 필리핀만 가더라도 엄청 짜거든요. 그 대부분의 더운 나라 음식이 굉장히 짠데 우리나라에서도 남도 음식이 짠 것처럼요. 그런데 이상하게 베트남 음식은 생각보다는 짜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궁금해하네요. 얘는 오믈렛입니다. 조금 오버쿠킹 돼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제가 좋아하는 오믈렛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먹고 다른 거 먹으려고 그냥 크게 잘라서 입에 넣었는데 이건 너무 뜨겁더라고요. 진짜 입천장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것만큼 맛이 있지는 않아요. 안에 파프리카나 양파가 들어있는데 이 안에 속재료를 익히려다 보니까 계란이 좀 오버쿡된 느낌입니다. 오믈렛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원래 담당자가 좀 스킬이 좀 늘든 아니면 오믈렛 만드는 방법이 바뀌든 그 전에는 맛집이라고 할 수 없겠어요.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따로 부탁한 티였는데요. 저는 우롱차를 주문했습니다. 살 빼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 우롱차를 주문했어요. 맛이 없어도 남길 수가 없는 게 뷔페의 법칙이겠죠. 그래서 저도 어쨌든 오믈렛을 다 해치웠습니다. 한쪽 구석에 빵 섹션이 숨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머핀 종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브라운이랑 당근 케이크 있었는데 당근 케이크를 누가 먹나요? 당근 맛없는데. 그리고 젤리 종류도 있었습니다. 저는 코코넛을 좋아하니까 좀 이따가 코코넛도 좀 가져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바게트네요. 바게트. 밥 대신 먹는 빵의 종류가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피넛버터, 누텔라, 각종 잼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버터도 있었고, 그리고 이쪽은 식빵을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코너요. 식빵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아상이 있는데 아몬드 크루아상도 있고요. 글루텐 알레르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글루텐 빵까지. 뒤에는 디저트로 할 수 있는 뿌띠 도넛이라고 하나요? 뿌띠 도넛이 있고, 그리고 데니쉬 종류가 있네요. 초콜릿 데니쉬와 애프리콧 데니쉬입니다. 살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직접 만들어주는 코너가 있었는데 와플과 팬케이크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선택은 크루아상과 콜드커츠를 좀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라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제조 과정이 사실 좀 너저분하기는 해요. 만들기도 좀 어렵고 잘 들어가지도 않고 해서 혼자 있으면은 이렇게 먹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여자친구랑 온다던가 하면은 그냥 드시는 걸 추천할게요. 너저분합니다. 어쨌든 한입 베어보면 맛은 있습니다. 너저분하긴 하지만 맛만 있으면 됐죠 뭐. 아무래도 이 서양 브랜드 호텔이라 그런가 빵 쪽이 굉장히 맛있는 느낌이에요. 종류도 상당히 다양한 편이고요. 빵을 좋아하신다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이 콤포트 용과가 들어있었는데 뭐랄까요, 수정과 맛이 납니다. 용과, 설탕, 그리고 계피가 들어간 느낌이어서 뭔가 트로피컬한 수정과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다음은 쌀국수입니다. 그리고 자르기 전 쌀국수에 피쉬 소스를 뿌려 먹는 메뉴예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쌀국수에는 생면을 사용했었고요. 겉면이 아닌 점은 칭찬할 만합니다. 면도 탱글탱글하니 맛있었고요.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물이에요. 닭 쌀국수도 있었고, 그리고 소 쌀국수도 있었는데 저는 소 쌀국수를 먹었는데 소 국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약했습니다. 길에서 파는 쌀국수 맛집이나 쌀국수로 유명한 그런 집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쌀국수 맛이 연해요.
혹시나 베트남 오셔서 여기 조식으로 쌀국수 드신 다음에 베트남 쌀국수는 이 정도인가 보다 하시기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쌀국수는 나가셔서 좀 제대로 된 데서 드셔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맛이 없지는 않고 한 끼 잘 때울 만은 한데 밖으로 나가면 더 맛있는 쌀국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디저트도 포기할 수 없죠. 브라우니와 데니쉬입니다. 그리고 코코넛 젤리도 가져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빵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방금 먹은 브라우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맛있어요. 초콜릿 맛이 진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한 게 아침으로는 좀 과한가 싶다가도 차랑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 브라우니 같은 경우에는 안 먹고 그냥 가기에는 매우 아쉬운 맛입니다. 다음은 데니쉬입니다. 데니쉬와 크루아상의 차이를 아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제가 아까 먹은 것처럼 크루아상에는 제가 속을 넣어서 먹었죠. 크루아상 같은 경우에는 식사 대용이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데니쉬 같은 경우에는 디저트로 먹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가서 매우 달콤하죠. 그리고 제가 먹는 거에는 초콜릿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씁쓸한 차랑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먹다 보니까 테이블에 이렇게 잼이 놓여 있었는데 이 잼은 돈을 따로 내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먹고 그냥 조심히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안 먹었어요, 그냥. 그리고 빵 쪽 그 섹션에 가면은 잼이 따로 있기도 하고요. 오늘의 식사는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베트남식이나 아시아 음식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편이고요. 서양식 쪽은 상당히 맛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짜지도 않았고요. 조식 가격이 2만원 정도라서 조금은 비싼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대접받으면서 먹는다는 느낌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제 고프로가 맛이 가서 바로 쿠키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쿠키 영상은 썸네일에 썼던 것처럼 수영장 영상인데요. 아무래도 수영장 영상이다 보니까 맨살이 좀 나오는 편이라서 그런 쪽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스킵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바다 앞에 있는 호텔 수영장답게 뷰가 상당한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피니티 풀이 아니라서 이 바다를 보면서 수영할 수 없다는 건 좀 아쉬웠습니다. 요즘 그 정도는 기본인데 조금 아쉽네요. 여기서부터는 딱히 더빙은 안 할 거고요. 그냥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